네, 추경안을 처리한 여당이 부자 증세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죠. 야3당은 당정이 논의하는 고소득 증세에 대해서 일제히 또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개구리 정책이다,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시죠. 충남 홍성 예산이 지역구시고요.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네. 먼저 이 질문 좀 드리고 가야겠군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말이죠. 네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뭐 원전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한마디로 참으로 장래를 못 내다보고 현실을 무시하는 네. 참 안타까운 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나의 약속이었던 것을 네. 지킨다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까지 일궈놓은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원전의 역사와 이 세계적 기술을 이렇게 한 번에 망가뜨린다는 것은 네. 참 서글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이제 영구 중단될지 재개할지 이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게 될 텐데 사실 뭐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정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이런 물음도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폐기하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구조의 인적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네. 뭐 합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네. 이 원전이라는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오늘에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합법적인 것 같이 하는데 그 속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는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한들 우리 국민이 또 한국의 미래를 과연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네.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는 거죠. 네. 뭐 건설 지금 이제 일시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뭐 우리가 기대의 어떤 생각이고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수순으로 봐서는 공약을 지킨다는 큰 차원에서 원전을 폐기하는 걸로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일단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뭐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어제 이제 오후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네. 이제 검찰은 이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녹취록이 좀 나왔습니다. 4대강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쥐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뭐 후보들 이렇게 좀 교통정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정원이 이런 또 선거 개입 얘기도 좀 있었고 대북 심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정도 중요하다. 뭐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내 정치라든지 개입한 이런 녹취록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표면화된 건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은 네. 국정원장의 자리에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그때의 일이 지금 왜 이 신정부 탄생에 꼭 여기 꿰맞춰야 되는가. 네.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네. 만에 하나 그런 지금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네. 한국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이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거기에서 결심 공판이 늦춰지면서 사실 묻힐 수 있었던 얘기들이 또 다시 국정원에서 이 파일을 다시 복구해서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혹시 뭐 네. 정치보복이나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지금 여러 해가 되면서 오늘의 상황이 변함이 없이 왔다고 한다면은 네. 그동안의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에 근거한다면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다룬다는 자체가 네.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목록별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지상보도와 또 지난번 재판에서 나와 있는 결과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를 꺼내가지고 들춘다는 자체가 의구심을 받기 아주 마땅하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국정원은 이번에 원세훈 원장의 녹취록을 이전에는 이제 삭제해서 법원에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이제 복구해서 다시 제출한 거라서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 지금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이 밝혀서 지금 국정원장이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보고 네. 또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데 네. 저는 시기와 찬스의 상황을 꼭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둔 게 아니냐는 네.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치적 의미의 어떤 칼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참으로 이거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네. 큰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참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제 증세, 초고소득자 또 초대기업 이런 곳을 대상으로 이제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명예 증세다 또는 여러 가지 좀 사랑 증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신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비판은 사실은 공사석에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날이 갈수록 이 국민을 아주 참으로 얕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 지지가 80% 75% 나온다고 그래서 네. 아무거나 갖다 단어를 앞에 붙이고 네.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178조의 이번 추경의 예산 문제는 네. 사실 지금 이 공무원 일자리 쓰라는 것은 아니고 네. 사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추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벗어났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 재우 이런 곳에 이제 쓰는 하나의 분명한 추경인데 네. 이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네. 또 지금 방금 지적하신 소위 세금의 명예과세, 네. 사랑과세, 네. 네. 이런 건 단어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사전에도. 네. 이런 걸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네. 지금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염치가 없으니까 네. 이런 단어를 앞에 붙여갖고 호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기업을 이렇게 해서 세금을 증세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네. 결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원칙을 알면서도 굳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소위 신정부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네. 앞으로 5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세금으로 누적되는 우리 후세에게 줄 문제는 생각 안 는지 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네이밍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제 이름 짓기, 네. 프레임 전쟁인데요, 일종의. 네네.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반대되는 의미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본 겨를도 없었고요. 네. 예, 이거를 저는 보는 순간 네. 참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국어사전을 좀 멀리 어디 있는 걸 좀 꺼내다가 찾아보니까 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소하고 신선한 것 같고 사이다 발언 같은데 네. 이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호도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정부 초기의 모습은 전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권에서는 기업의 0.019% 그리고 국민의 0.08% 아주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서 말이죠.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높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가 왔을 때 네. 거기 민감한 해당자 되시는 분들은 바빠도 거기에 응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필요하고 관계없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신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입에 맞는 그 구색적인 어떤 포퓰리즘의 그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이 정세 부분은 참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차라리 신정부가 갖고 있는 공약 중에 정세를 안 할 수 없어서 한다. 네. 이러니 국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 해당자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네.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도 저는 뭐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없는 단어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고 그냥 인기가 한 뭐 70%, 75% 있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정세는 네. 이 국민의 저항이 저는 곧 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염려를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세도 그렇고, 이번 이제 추경안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야3당이 이제 합심이라고 그래야 될까 해서 이제 통과시켰는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본부중대, 나머지를 이제 1, 2, 3중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연합이 우리로서 나쁠 게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야당은 하나고, 네. 여당 밑에 이제 뭐 1, 2중대가 이제 있다는 그런 뜻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요번에 이 협상도 말을 잘 듣는 두 야당을 데리고 나름대로 주고받는 그런 물밑 협상이 오늘의 결과가 온 것이고 네. 또 한국당은 뭐 숫자도 많지만은 몇 가지 원칙이 협상에서 대화가 안 되는 바람에 네. 저희들이 소외를 당하고 돌림을 당한 거죠. 네. 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만 2천 개 그 일자리를 처음에 테이블에 올려놨다가 네. 3당이 그거를 3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한 당씩 찾아가서 국민당에는 2,500명 증원이다. 바른당에는 2,800명이다. 네. 우리 한국당에 와서는 1,000명 증원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다가 네. 이제 결국은 2,575명으로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한국당을 제어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사실 네. 내용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당이 사실은 돌림을 당한 거고 네. 또 제의를 당한 거죠. 네. 이제 이렇다면은 이런 걸 한 번 정도 뭐 씌워먹는 거지 다음에 계속 이 잘못된 협상에 이런 테이블에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는 네. 참으로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우려와 염려를 하면서 요번 이 상황을 지켜본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당내에서는 또 장제원 의원은 또 본회의장에 남아서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네네. 이분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글쎄 뭐 그 후에 제가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의원으로서 개인의 사고와 자기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네. 당론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우리 당인으로서는 좀 안 맞는다는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이제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이 부분을 어떤 제지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는 이건 또 마땅한 건 또 없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저희 당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네. 뭐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고유의 헌법기관이고 자기 또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투표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와도 뭐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겠군요. 지금 현재로는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마땅한 것은 없고요. 네. 이제 김연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분께서 이제 저희 당의 기본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부정한다든지 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네.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와 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금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당내 이제 뭐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말이죠. 네네. 유석준 혁신위원장 뭐 당 안팎에서 여러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는 이른바 그 유석준 리스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철학 없는 네. 의원들 과거에 이제 네. 그렇게 유석준 위원장이 지목한 그런 리스트에 또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네.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방송에서 뭐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데요. 네. 유석춘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명단을 놓고 얘기한 그 내용이 이제 뭐 소신이 없는 뭐 이 표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석춘 그 위원장이 국회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하나의 그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생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법안입니다. 네. 야당은 야당대로 따로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네. 그러면 야당이 여당에 가서도 법안 만드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또 여당은 야당한테 이거를 많이 한 국회의원들을 소신 없다고 한 겁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모르는 분이 얘기를 한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국회를 모르는 분이 당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와 당은 조금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는 요번에 저희들이 당인은 이 혁신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외부 인사로 모시고 결국 전원을 외부에서 이제 모시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최고 결의기관인 의원총회에 걸르지 않고 네. 곧바로 최고위에 보고 실행하는 걸로 이 아마 헌정사상 처음 저희들이 실시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지금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서두에 하신 것은 개인적인 그 철학적인 자기 나름대로 사고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이게 위원도 구성이 어제 임명을 어제 다 했습니다. 네. 의원들 구성과 그리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미래를 고르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네. 과거 것을 따져가지고 새로운 것을 못 보는 우를 범하는 그런 혁신위원회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네. 뭐 몇 가지의 뭐 조금 뭐 나왔었던 이야기나 논란이 그것은 뭐 조그만 기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네. 기후 지켜봐 주시죠. 네. 지켜봐달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가 대구 달서병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뭐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아마 제 나름대로 볼 때는 네. 우리나라 정치에 뭐 야당 하면은 뭐 대구 뭐 경북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네. 우리 한국당이 네. 아주 원초적인 새로운 방법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어떤 결의에 찬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일단 새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신 홍문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